일단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수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어요? 지수라는 거는 몇 번 곱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지수 중에서. 그러면 이거를 말로 풀어서, 니네 시험범위죠? 3학년 1학기 거. 네. 뭐라고 표현하죠?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x를 세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는 찾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헷갈려요? 그럼 27이라는 숫자는 뭐를 세제곱하면 되죠? 라는 거예요. 있죠? 그런 숫자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x는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제곱을 해서 제곱근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제곱하기 전에 제곱을 해서 걔가 될 수 있는 그 기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애라고 해서 한자도 뿌리근자를 사용하죠. 그럼 세제곱을 해서 그 놈이 되는 애라고 해서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x는 a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제곱근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애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애 몇 개? 두 개. 어떤 애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애 몇 개? 두 개. 다 두 개씩 있다고요. 누구만 빼고? 0만 빼고. 그죠? 0만 빼고는 다 두 개씩 있죠. 그러면 x를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애는 그러면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죠. 이거 오메가죠. 그죠? 오메가 바, 그 다음에 1이라는 애. 이렇게 세 가지의 근을 세제곱근이라고 하죠. 즉,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몇 개가 존재합니까? n개가 존재하겠죠. 0 빼고. 그죠? 0 빼고 n개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0만 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봐봐. 이거 갈게. x 세제곱이 27이라고 하는 그러면 n제곱근이 n개 있다고 했을 때 봐봐. 제곱근이 4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애는 누가 있을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4개가 있죠. 말고 그러면 세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애는 몇 개가 있을까? 3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 저 루트, 제곱근 기호를 응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루트 이 x라고 하는 값이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할 때 요 a, 루트라고 하는 이 위에 숫자 하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는 보통 생략합니다. 어떤 경우? a의 1제곱 이거 다 꼬박꼬박 쓰냐? 안 쓰고 생략하죠. 그죠? 1 곱하기 a 이런 거 다 꼬박꼬박 쓰나? 아니죠? 보통 생략하죠. 그러면 제곱근 기준으로 따지면은 어떤 애를 제일 많이 쓸까요? 얘예요, 얘. 그래서 요 앞에 뭔가를 생략해놨어요. 뭐냐면
2라는 숫자를요. 그러면은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세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나머지 허수들은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볼까? 27이라고 하는 편한 걸로 볼게. 그러면 1로 볼게. 난 그 유명한 애로 볼게요. x는 1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는데, 그럼 이 1이라는 애를 세제곱근 1,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애다라고 쳐도 되죠. 그치?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다시 조금 더 숫자를 바꿔서 만약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면 x라고 하는 값은 2가 되거나, 헷갈려,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3i가 되나요? 1 빼기 4 맞죠?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2라는 애를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얘네를 세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을 n제곱근으로 표현합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나 노란색 다 썼는데? 교무실 가서 가져와야겠다. 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여기서 짝수제곱근과 홀수제곱근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는데, 음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홀수제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제곱을 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5제곱을 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죠. 그러면 세제곱근으로 쳤을 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도 되죠. 그죠? 세제곱근, 그러니까 즉 홀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부호가 상관이 없어요.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근데 짝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의 짝수제곱근, 양의 거듭제곱근, 음의 거듭제곱근이 존재하는 거고요. n이 홀수라고 할 때는 이 값은 그냥 커버를 뚜껑 씌울 수 있는 애가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여기에서의 a의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n이 짝수라고 하는 경우에는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두 개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추가가 돼야 될 게 뭐가 있냐면 a는 0보다 크다 라고 놓을게요. a가 큰 수에 대해서만 저 뚜껑을 씌워서, 저 루트를 씌워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저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진짜 정말 숫자 사람 헷갈리게 쓰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3 뭐 이런 식으로요 라고 쓰라고 했더니 요 3을 3, 3, 3, 뭐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막 대범만하게 써갖고 사람 숫자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기 비교해서 첨자로 작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 번만 좀 줄 몇 개 체크할게요. 필기 아무도 안 하네. 필기를 여기다가 제가 몇 개 안 적었잖아요.
이게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개념만 적어 놓은 거고요. 그것들에 여기서 앞에서 샬라샬라샬라 했던 거는 지울 거긴 한데 그것까지 다 챙겨서 써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5페이지 내용 확인할게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어떤 수 A를 n번 곱한 것을 n제곱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A의 n제곱이라고 나타난다. 뭐, 그 다음에 뭐, 밑 지수, 뭐, 그딴 거 필요 없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듭제곱근, 거기에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뭐라고요?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는 서로 다른, 그렇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A의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려면 사실 옆에 있는 그래프 모양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는 x 세제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y는 x 세제곱 혹은 y는 x 5제곱, x 7제곱 같은 그래프 같은 경우를 그려보시면 0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음수를 거듭제곱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져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함수 배우셨죠? 그 기함수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홀함수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홀수함수, 차수가 홀수인 함수들 같은 경우가 이제 홀함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원점 대칭 함수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문제들처럼 이게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 n제곱이 홀수인 경우에 만들어질 때 y는 a라고 하는 값이 존재해요? 양수일 때 하나 존재하죠. 0일 때는요 하나 존재하고요. 0보다 작을 때도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실수인 경우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짝수 차수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사라지게 되면서 항상 양수가 나오죠. 제곱을 하거나 4제곱을 하거나 6제곱을 하거나 8제곱, 10제곱, 12제곱 같은 경우에는 다 양수만 나오죠.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y가 a 0보다 큰 경우 y는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교점이 2개에서 음의 제곱근, 음의 거듭제곱근, 양의 거듭제곱근이 나오는 게 확인 가능한 게 그 그림 밑에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얼마일 때? y가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0보다 작은 구간에서 y는 a라고 하는 a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즉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인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 틀리죠. 실수인 n제곱근 죄송합니다. 에 대해서만 뚜껑을 씌워서 생각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A가 n이 홀수일 때는 A의 실수인 n제곱은 하나뿐이며 부호와 상관없이 n제곱근 A라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n이 짝수일 때라고 하면 양수인 거듭제곱근, 음수인 거듭제곱근이 존재할 거고 0이면 0, 음수를 거듭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실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어때?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뭐가 돼? 되게 당연한 얘기죠? 뭐가 돼요? a가 되죠? 그럼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걸로 조건을 달게요. 그러면 A의 n제곱은 그럼 뭐가 될까? 그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근에서 앞으로 숫자 꺼내놓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도 가능합니다. n제곱근 A의 n제곱 B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 n제곱근 B라고 쓸 수도 있죠. 뭘 이용해서? 여기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이다 라는 것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n제곱근 A의 m제곱근 을 np 제곱근 A의 mp 제곱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봐봐. x의 4제곱을 해서 16이 나오는 x는 16의 4제곱근이죠? 아이씨, 글씨 보소. 그지? 그러면 x라는 값 대신에 4제곱근 16을 쓸 수 있죠? 4로 가자. 4를 쓸 수 있죠? 근데 4하고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4가 가능한데 이거는 뭐가 돼요? x제곱이라는 값이 2가 된다라고 하는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건 버리고 얘만. 그럼 x는 2의 제곱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루트 2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즉 2의 제곱을 서로 약분해서 쓰는 게 가능한데요. 계산하기 힘들죠? 생각하기 힘들어요. 이걸로 쓰지 마세요. 저는 전 보여주기 식으로 쓴 거고요. 이거는 정오판별이나 나중에 증명할 때만 쓰십시오.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아마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것도 까먹었네요. n 루트 m 루트 a는 nm 루트 a다.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 있어요. 안 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연산을 할 때 있어서 이거 안 씁니다. 얘를 아예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등부 선생님한테 신신당부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쓰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계산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개념적인 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살면서 항등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나랑 수업하는 애들을 제외하고 한 30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 빼고 나면 30년까지는 아니구나. 한 20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 빼고 나면 항등원이라는 단어를 안 들었던 게 정상이에요. 나는 항등원이라는 걸 표현하는 편인데요.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항등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등함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도 항등원 중에 하나예요. 합성함수 했을 때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 i.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천천히 갈게요. a에다가 뭘 더하면 a 나와요? 0이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항등원은 어디다 쓸 거냐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즉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 뺄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고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0, 그 더하거나 빼는 거, 대소비교는 보통 빼서 비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써놓는 것들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a에다가 뭘 곱하면 a가 돼요? 1이 돼요. 그러면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뭐구나? 1이구나. 즉 뭐가 기준이 된다고? 1을 기준으로 한다고. 자, 여러분들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3xy 플러스 2y 에서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수항은 얼마야? 0이죠?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수항은 0이죠. 어떻게 확인해요? 항등원은 항상 어디에나 붙어 있어. 덧셈에 대한 연산식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가 숨어 있다고. 그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상수항이 얼마? 0이요. 어디서 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라서 기본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서 다 1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지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세요? 지수가 뭐라고 했어요? 몇 번 곱했는지. 그럼 여러분들 혹시 지수를 배우시면서 궁금하셨던 적 없어요? 난 그 멘트가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멘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지금 얘 말고 A의 제곱이라는 애는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나 이름을 좀 봐야지. 지금 미안해. 내가 지금 급하게 수업을 한다고 이름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모자 쓴 분이 도영이었어. 처음에 대답했거든. 그치? 맞죠? 네, 도영아. 도영, 이거 A의 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 아니, 지수적인 표현으로 A를 2번 곱했다죠? 어디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디에? 니네 지수라며. 지수라는 거 하는 거 자체가 몇 번 곱한지 쓰는 거라며.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애를 A 한 번 곱했어요로 쓴다며. 어디에? 어디에?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항등원이라고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라고? 1이라고. 즉 아무것도 안 한 그 자연 그 상태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은 A의 1제곱이라는 건 뭐야? A를 한 번 곱했다는 거야. 어디에? 1을. 1 곱하기 A, 니까 A. 그럼 A의 제곱은 뭐야? A를 2번 곱했다는 거야. 어디에? 1에. 그러면은 물어보자. A의 0제곱은 뭐야? A를 한 번도 안 곱했다는 거야. 어디에? 1에. 그래서 얼마? 1이죠. A의 0제곱은 1이야. A의 0제곱은 1이야. 라고 외우라고 시켰지만 왜? 그냥 그렇게 돼. 아, 왜? 그래서. 이해돼요? 자, 그럼 그거 하나만 더, 또 하나 더 볼게요. 아까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죠.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연산의 항등원이 나오는 수를 역원이라고 합니다. 역수죠. 얘를 역수라고 하는데 곱셈에 대한 역원을 역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합성함수에 대한 역원이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죠. 합성하는 연산에 대한 그 항등원이 뭐가 되는 거고?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게 흔적만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배웠던 거 한번 써볼게요. A의 1제곱이고요. 여기에 A에 뭔가를 곱해요. 그때 A에 0제곱이 나와요. 자, 우리 배웠던 지수 법칙이 뭐였어요? 곱하는 건 지수끼리 더하라고 했죠. 1에다가 뭘 더하면 0이 돼요? 마이너스 1이요? 아, 둘이 서로 같은 값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구나. 이게 지수법칙이 예전에 있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지수법칙은 자연수 범위 내에서 지수법칙이고요. 그 자연수 내의 지수법칙에서 처음에 그 어디냐? A과 B가 있을 때 M과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이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그 다음에 A, B의 M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이런 식들 있죠.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었죠. 또 뭐 있죠? 나누기도 있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막 이따시만큼 나눠가지고 3개로 디테일하게 봤었어요. 여기에 미세 조건이 따로 필요합니까? 아니요. 조건이 따로 필요 없죠. 조건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0이는요. A가 0이거나 A가 음수. 즉 M과 N이 이제부터는 정수라고 할 때에 지수법칙이 성립할까요? 네. 근데 절대로 쓸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0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야? 0의 10제곱은 0이거든. 0의 100제곱도 0이거든. 0의 0제곱은 1인가? 그치? 뭐 가능할 수도 있지. 0을 한 번도 안 곱했대. 그럼 1이겠지? 그럼 0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이거 분수로 쓰면 0분의 1인데? 이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밑을 제한해야 됩니다. MN이 정수일 때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할 때 지수법칙이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사실 뭐 지수법칙을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아니니까 MN이 정수라고 할 때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됐다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그 밑에 있는 지수법칙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물어볼게요. 이제 갑시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건 어때? 루트 A의 제곱이 얼마야? A죠? A의 뭐에다가 제곱하면 A의 1제곱이 돼요? 지수법칙상으로 내가 아까 후다닥 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서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M값이 얼마여야 될까? 2분의 1이요? 그죠? 그러면 지수에다가 분수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거듭제곱근을 지수의 분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어떤 식으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얘를 a의 n분의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도 가능해요? m과 n이 분수꼴의 형태, 유리수인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n이라고 하는 값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값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더 철저하게 걸어요. 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제한을 겁니다. 음수를 다 빼버려요. 지수법칙 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MN이라는 지수가 유리수여도 성립한다가 확인 가능하죠. 마지막 세 번째. 혹시 여러분들 루트 2라는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루트 2보다는 파이로 갈까? 파이가 얼마예요? 3.1425926535 뭐 7989 뭐 7989 뭐 요런 숫자가 있죠. 그
숫자 중에서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A의 3.1제곱 표현 가능하죠. 3.14제곱도 표현 가능하겠죠. 찾을 수 있겠지. 그럼 1, 5, 9, 2, 6, 5, 3, 5 같은 애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겠지. 그지? 그러면 A의 파이 제곱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근사값을 찾아가다 보면은 A의 파이 제곱이랑 가장 유사한 그 무언가가, 즉 실수가 되더라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여러분들은 M과 N이 실수일 때도, 즉 루트 2의 루트 2제곱 같은 이딴 숫자도 못 볼 걸 본 것처럼 갑자기 순간 인상을 확 뿌리시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요. 지금 내가 어떤 조건을 써줬냐면은 요 반을 나눠서 M과 N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의 조건이고요. 여기서 A와 B라고 하는 거는 미세 대한 조건이 돼요. 처음에 M과 N이 자연수라고 할 때는 A와 B의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수의 영역을 확장해서 정수로 늘어나게 되면, 유리수가 되면, 무리수가 되면 될수록 여기서부터 미세대한 세부적인 조건이 0이면 안 돼, 양수여야 돼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왜 이거 장식으로 쓰라고 했는지 이해되세요? 얘 한 방에 계산 가능하죠. 봐봐, MP분의 MP A에, 그러니까 뭐야? N분의 M이죠. 그죠? 훨씬 간단하게 다 유리수로 바꿔서, 분수꼴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훨씬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정수지수로 확장하는 거, 그 밑에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만 적어 놓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3번에 그 1번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2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 3의 세제곱. 1은 3의 0제곱. 그 다음 3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얼마? 3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는 음수로. 그럼 마이너스 81분의 1은 앞에 있는 부호는 지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A의 5제곱 곱하기 A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그냥 더하고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반대로 계산해 주시면 A의 7제곱이 될 거고요. A 세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A의 5제곱에 마이너스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0제곱. 그럼 3번은요? 3의 5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군요. 마이너스 5제곱 9의 제곱에 세제곱. 3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에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세제곱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4번 같은 경우는 2의 5제곱만 남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다음 쭉쭉 넘어갈게요. 4번이요. 근호를 사용한 건 지수로, 지수를 사용한 건 근호로. 그냥 같은 거라는 것만 계속 좀 확인하면서 바로 볼게요. 4번에 1번 뭐라고요? 어떻게 쓰라고?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는 분모로. 그죠? 지수는 분자로. 그럼 2번은요? 5제곱근의 제곱 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A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죠? 3번이요. 3번은 2분의 1제곱이니까 얼마로? 그쵸. 루트 A로. 2는 생략해요. 그죠? 2는 생략합니다. 4번은 세제곱근 A의 마이너스 4제곱 또는 A의 4제곱 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계산을 하실 때는 모든 지수에 대해서 저 2번처럼 8 곱하기 뭐 2 곱하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최대한 작은 미수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 소수 같은 그러한 미수로 변형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도 8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반대군요. 마이너스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거기에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얼마? 1이죠. 그죠? 1이고요. 2번 또 다른 것들은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10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얼마? 10의 3분의 5제곱. 여기서 만약에 하나 더 다시 루트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세제곱근 10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3번은 어떻게 해? 세제곱근 9의 4제곱근 81 안에서부터 정리를 해 가셔도 되고 따로따로 보셔도 됩니다. 따로따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세제곱근 9 곱하기 12제곱근 81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죠? 요거 서로 곱해서 한 번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3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12분의 4제곱 3분의 1이죠? 3이네요. 그럼 4번도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그거 어떻게 돼 있니? 루트 27 곱하기 세제곱근 9 나누기 4제곱근 81 3의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 빼기 1 맞죠? 그러니까 3의 9 3 7 6분의 7제곱 즉 6제곱근 7제곱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수로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반료, 반료. 제가 전에 저번 시즌에 설마 그렇게 할까 싶어서 거듭제곱근을 다 차근차근히 진도 순대로 쭉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자 지수로 해 라고 했더니 이걸 더럽게 말을 안 듣고 거듭제곱근으로만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애초에 이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번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지수를 유리수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네,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뭐 내가 얘기했던 그 모든 개념에 대해서 그냥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밑에 있는 것만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해보세요. 1번 25의 제곱근이니까 얼마? 5하고 마이너스 5가 있죠? 2번은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요. 근데 물어볼게요. 가끔 이거를 또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습 제대로 안 하시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몇 개라고요? 3개요.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라고요? 1개인 겁니다. 그죠? 그 애들만 표현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허수로서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256의 4제곱근 야 4제곱근 256이니까 얼마야? 얼마 2개가 있을 건데 짝수니까 256은 2의 몇 제곱? 2의 8제곱 2의 8제곱에 그러니까 얼마? 뿔마 4죠? 4하고 마이너스 4 2개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지수로 유리수로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2번에 1번 얼마? 마이너스 5 2번 얼마? 2번 뭐예요? 그냥 1 빵빵빵빵 분의 16에 4분의 1제곱이죠? 그치? 그러니까 10의 4제곱 분의 2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0.2가 나오겠네요. 4번 얼마? 2요. 그죠? 다음. 그럼 2번도 가능할까요? 2번이요. 어떻게 가라고? 2번에 1번 어떻게 하라고? 2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가능하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럼 두 번째 2번은요? 2번은 일단 세제곱근으로 한 번에 합쳐서 25분의 2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얼마? 8? 세제곱근 8이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어떻게 보라고요? 10에 8분의 2의 세제곱 4제곱인가요? 4제곱 얼마? 10이죠? 다음에 4번 510이니까 2의 9제곱이고요 3 9분의 1이죠 이해요? 그죠? 지수 계산 하시면 되죠. 그럼 2번은 어떻게 하실래요? 세제곱근 2와 4제곱근 3과 6제곱근 6을 대소 비교를 하래요.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곱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기억나세요? 3학년 1학기 과정의 대소 비교. 대소 비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고? 대소 비교. 첫 번째, 뺀 값의 부호를 본다. a 빼기 b. 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같으면 a가 b이고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두 번째는 여기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제곱해서 뺍니다. 제곱해서 그 값이 0이면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고 0이라고 하면 b보다 크고 a가 b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그럼 세 번째 이거 좀 압축할게요. 차를 이용 두 번째 양수일 때 제곱을 이용 세 번째는 얘도 양수 조건일 때 b분의 a라는 애의 값이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a는 b보다 커요. a는 b와 같아요. a는 b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 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풀이를 진행해야 하냐면 4제곱근 3분의 세제곱근 2라고 해서 이 안에 한 번에 합쳐주기 위해서 12제곱근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 뚜껑으로 합쳐서 써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27분의 16은 1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작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요거 하는 거 보면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뚜껑을 똑같이 맞춘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뭐 하라고요? 지수의 분모를 맞추세요. 뭐라고요? 지금 얘를 바꿔서 써주신다면 2의 3분의 1, 3의 4분의 1, 6의 6분의 1인데 지수의 분모를 똑같이 맞추세요. 왜? 분자는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지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지수를 같은 수로 맞춰주는 겁니다. 2의 12분의 4, 3의 12분의 3, 6의 12분의 2가 될 거예요. 바꿔 써주시면 얼마? 2의 4제곱, 16의 12분의 1제곱. 얘는 27의 12분의 1제곱. 얘는 36의 12분의 1제곱. 지수가 같은 숫자라는 가정하에 누가 제일 커요? 6제곱분 6이요. 그 다음 누가 제일 작아요? 네, 얼마냐 저거? 세제곱근 2요. 그지? 대소비교 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대소 비교할 때 뭘 하시면 된다고?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이건데 이거 필요 없고 뭘로 기억하라고? 지수를 같은 수로 이건 결국 무슨 말이야? 지수의 분모를 통분합니다.
해서 대소비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2-2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안에 있는 숫자, 그 밑만 비교하시면 뭐랑 비교하게 되는 겁니까? 27, 25, 12. 3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끝났어요. 자, 5번만 보시면 끝나는데요. 5번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하나 더 추가했고요. 지우개를 다 바꿔버릴까? 뿌옇게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드네. 이란 씨. 식의 값을 구할 때 박살이 나는군요. 식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한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에 의하여 어떠한 값이 주어지고 식을 주어진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라고 할 때 풀이하는 방법.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두 번째, 주어진 값을 변형한다. 세 번째, 그거를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쌍욕을 하며 대입을 한다. 맞죠? 첫 번째 뭐부터?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것부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2이다 라고 나오는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야? 곱셈공식 변형에서 나왔던 거야. 어떤 형태로 나오지? 이거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꼴이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냥 단지 지수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1번에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야?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죠? 이네요.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세제곱은 뭐야?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얼마? 8 빼기 6이니까 2야. 뭐야? 왜 다 2야? 그럼 3번. 3번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x가 0보다 크대요. 얘는 루트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와 같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예요? 2죠. 뭐 다 2야. 다 2인데? 다 2네요. 이거 말고 얘는 뭐 이미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하면서 많이 봤을 테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2번 쪽이에요. 이번에 2번 쪽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의 2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3이라고 할 때 이 값을 이용해서 저 나오는 식들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a의 6x제곱이죠. 그래서 얼마?
27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얘 말고 요 다음 애를 보고 싶어요. 전 요 다음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3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 지금 옆에 있는 모양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1번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의 값만 주고서 얘를 구해라 라는 형태로 나올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수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번분수 어떻게 풀어요? 내가 수하를 가르칠 때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번분수 풀이 같은 경우에 진짜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따위로 그걸 외우냐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표현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야, 분모분의 분자 막 이딴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해서 식을 분수를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얼마를 곱해주고 똑같이 b를 곱해주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d를 곱해주면 이 식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서 bc분의 ad가 나온다. 아, 선생님 결론 똑같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분수분의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의 음수 거듭제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전체의 분자와 분모에 얼마를 곱해서 a의 몇 제곱을 곱해서 3x제곱을 곱해주세요. x제곱이 아니라 짝수로 만들고 싶은 게 문제가 타겟이 아니라 어떻게? 음수가 사라질 때까지. 그럼 3x제곱과 3x제곱을 곱해주신다면 이 식은 4x제곱 더하기 2x제곱 분의 6x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바로 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가끔 해설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한 번 곱하래요. 이 식을 하나만 곱해서 a의 2x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4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래요. 얼마? 3 더하기 1분의 9 더하기 3분의 1.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하고 어차피 곱할 거면 한 번에 싹 곱해서 9 더하기 3분의 27 더하기 1 놓으면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자 분모에 a의 x제곱을 곱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풀이를 무시하시고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지수의 음수제곱이 사라질 때까지 곱해준다. 거듭고를 곱합니다. 그러면 유제 5-2번은 어떻게 풀라고요? 아, 얘는 상관없네. 유제 5-가 문제가 아니라 유제 5-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뒤에 나올 텐데 뒤에 빨간 문제 스텝 2의 14번이요. 얼마를 곱하라고요? 2에 3x제곱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설지 풀이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자, 숙제를 줄여봅시다. 지금부터 잠시 수업을, 촬영을 끊고 여러분들 유제 푸는 시간을, 그러니까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유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그 14번의 그 풀이한 거는 그렇게 푸는 거구나 정도로 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고, 밑에 있는 유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풀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풀면 뭐 하나요? 연습 문제 미리 풀고 계세요. 그 1번부터 5번까지 유제를 풀어보시면서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 1번이나 2번이나 3번, 4번은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5-1번도 어느 정도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5-3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5-3번은 어떻게 식을 풀어야 할까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있고, 주어진 값이 있고, 구하라는 식이 있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세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세제곱을 하면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니? 사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 얘가 필요한데, 세제곱근 루트 3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3 마이너스 3분의 1을 요거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표현 가능해요? 바꿔보시면 뭐예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a 빼기 b를 이용해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쓰죠?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b 형태로 표현하죠. 즉 요거를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제곱근 루트 4, 세제곱근 3 빼기 세제곱근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세제곱근 3 빼기 세제곱근 3분의 1 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뭐 x 세제곱 더하기 3x 되거든요.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세제곱근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세제곱근부터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3 빼기 3 곱하기 제곱 곱하기 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빼기 3분의 1 라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근 3분의 1입니다. 죄송합니다. 빼기예요. 그죠?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거든요. 즉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3 빼기 3분의 1 빼기 3x예요. 아까 했던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해서? 세제곱해서 식을 묶어서
바꿔보시면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값이 3분의 8 나오고요. 답은 얼마? 8입니다. 다시 여기 있는 이 식 요만큼을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값이 x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식을 정리해서 써주신다면 x 세제곱은 3 빼기 3분의 1 빼기 3x 라고 써서 이렇게 x와 관련된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해서 답은 뭐 8이라는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기억해야 좀 아까 개념 수업할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그린에서 한 2문제, 3문제 정도만 유형 같이 풀어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분모의 유리화라고 있어요. 거듭 제곱근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유리화 가능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a분의 1이라고 하는 애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분자와 분모에 세제곱근 a제곱을 곱해주신다면 얘는 a분의 라고 유리화가 가능하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두 번째, 만약에 m제곱근에 a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이라는 값이 mp 플러스 q일 때 예를 들어 3 루트 a의 11제곱 같은 그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에 얘를 세제곱근 a의 9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a제곱으로 따로 찢어서 a 세제곱 루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확인됐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m제곱근에서 a의 mp 플러스 q라고 한다면 얘를 따로따로 찢어서 a의 p제곱근 m 루트 a의 q제곱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사실 이거 다 무시하고 뭐로 표현 가능하다? 유리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이거 안 알려줬어요. 유리수 계산하면 그냥 땡이죠. 그냥 단지 유리화하는 거는 조금 특이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지만 그 외에 요 아래 과정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몰라도 되죠. 왜? 여러분들 이미 유리수 계산할 줄 아니까 분수로 다 바꿔서 계산하면 이 정도쯤이야 뭐 껌이죠? 그죠? 한 가지 더. 여러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가 B이면 루트 A는 루트 B죠. 맞지? 그리고 반대로 A제곱은 B제곱으로 쓸 수 있지. 뭔 말이야? 양변에 같은 수를 그러니까 같은
횟수만큼 거듭하여 제곱하거나 제곱근을 씌우거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등호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린에서 유형 24번까지 넘어가 주시겠어요? 20페이지. 식에서 3의 x제곱이 6의 y제곱이 8의 z제곱이고 그 값이 a래요. 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금 요 얘기는 A가 B라고 한다면 A의 n분의 1은 B의 n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A의 x제곱분의 1이라는 애를 3으로 A의 y제곱분의 1이라는 애를 6으로 A의 z분의 1이라는 애를 8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로 정리해도 됩니까? 된다고요? 요렇게. 그럼 문제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지수의 합 형태로 나오는 조건은 얘네 수를 다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a의 제곱이 3 곱하기 6 곱하기 8입니다. a가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요. 23번 문제도 동일하게 무슨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 이게 24-1번이었다면 얘는 지울게요. 여긴 필요 없다고. 23-1번 문제에 어떻게? 10에 10이라는 숫자가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3의 x분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죠. 또 20이라는 숫자는 3의 y분의 3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뭐 해야 돼? 서로 더해주는 거니까 서로 곱해주면 답이 얼마인지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지금 다 뭘 이용한 겁니까? 얘요. 그러니까 양변이 서로 같은 값이라면 그 양변에 같은 걸 거듭 제곱하거나 거듭 제곱 근을 씌우거나 한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밑으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숫자를 변형하는 것 또한, 식을 바꾸는 것 또한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 외에 앞에 있는 지수들 중에서는 지수 법칙이 헷갈리는 거지 나머지가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